네, 이강 연습 문제 4번에서 6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습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간 비교가 돼 있죠. 그래서 주어와 부사어, 그리고 주어 목적어, 관형어와 수러, 그리고 부사어와 보어, 보어와 목적어 이렇게 동일 성분이 각각의 문장 성분이 됐을 때 어떤 기능성의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A를 읽고 이 A부터 F까지의 이제 근거해서 B의 밑줄 그은 부분에 화분, 치분 나누고 이제 어떤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때 나눌 때 반드시 각각 문장 성분의 서로 다른 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해라.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자, 중국어 내 품사와 문장 성분 간에는 비교적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사가 주로 부사어가 되는 거, 혹은 소수의 부사가 보호가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뚜어더흔이라고 하면 이때 흔 같은 경우에는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 위치할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품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즉 부사가 부사어가 되고 다른 허사는 문장 성분을 담당할 수 없는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형용사는 관형어가 될 수 있고 수러가 될 수 있고 부사어가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고 또 때때로 주어가 될 수 있고 또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首长一直关心大家的安全，首长一直关心大家的安全。이 안전 자체는 그 관심 안전에 해당하는 목적어 부분이 되겠고요. 我想到了一个很幼稚的问题라고 할 때 이거는 원태를 꾸며주는定语. 教我不好할 때는 주어. 그다음에 我想到的问题很有趣라고 했을 때 이거는 수러. 这个孩子今天多说了几句话할 때는 부사어. 衣服买短了할 때는 또 결과 보어. 그래서 동일한 형용사의 성분이 문장 내에 다양한 성분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때 기능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일단 주어 자리로 쓰였을 땐 주어와 목적어 용법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자리로 쓰였을 때 이 주어가 형용사나 동사 같은 수러성 성분이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러의 제한 조건이 있어요. 수러는 반드시 관계동사 혹은 사역동사, 능언동사, 형용사 등 이 이제 그 수로가 돼야 되고 이때 주어 부분은 디츠화라고 해서 체어나 명사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어가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띵즈 띵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목적어는 구조상으로는 수로의 뒤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안전해서 이제 명사화 마찬가지로 기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형어가 될 때, 부사어가 될 때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관형어가 될 때는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그 초점은 이 중심어. 想到一个很幼稚的问题. 그래서 想到一个问题,问题가 중심이야. 근데 이 问题是什么样的问题呢? 근데 유치한 문제다. 라는 것이고요. 또 수러가 됐을 때에는 여기서 이오즈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 수러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의미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我想到的问题很幼稚.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매우 유치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 자체를 생각해냈다가 포인트인 거고 이거는 이 문제가 유치하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동일 성분이 부사어로 쓸 때, 보고 쓸 때 문법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고 보어로 쓰일 수도 있는데 부사어로 쓰였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더 뭐뭐하다. 그래서 원래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때 뒤에 수량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今天多说了几句话. 그러면 오늘 말을 몇 마디 더 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얘가 말이 많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뚜어가 보어로 쓰이게 되면은 뜻은 똑같아요. 不合我的标准. 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때는 뒤에 수량구가 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문제에 나왔던 두안 자체는 원래부터 보어만 될 수 있고 부사어는 될 수 없는. 그래서 이프 많이 좋아라. 그럼 짧은 옷을 샀다. 이렇게 되지만 두안 말라. 이젠 이프라는 말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은 아까 문장 성분의 치에픈에 이어서 어휘 단위의 치에픈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휘 단위는 가장 작은 어서부터 시작해서 츠, 도안위 이런 식으로 이제 쥐즈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성분이 어떤 게 어수에 속하고 어떤 게 단어에 속하고 어떤 게 구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5번에 다음 A의 근거에서 B의 밑줄 지운 부분에 각각 A부터 D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구별하고 그 근거를 써라. 그리고 반드시 A와 D의 명칭을 써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법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문구 중에서 이제 어떠한 그런 위치상에서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어질 수 있는 표현 또한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위파 단위라고 하는 것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위파 단위가 쥐즈이고요. 쥐즈보다 작은 게 순차적으로 또한이 즈 위수가 되고 위수가 가장 작은 문법 단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듣기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발음을 들을 때 상응하는 성조를 이제 그 성조, 성모, 음모로 고르게 한다. 그리고 이때 음절 위주보다는 단어 위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되는 발음을 들려준다. 그리고 이제 발음 듣기 연습 같은 경우에 음절부터 시작해서 단어까지, 그 다음에 이제 표현까지 확대해 간다. 라고 했을 때 각각 음절과 단어에 해당하는. 그러면 여기서 A, B, C, D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게 각각 어떤 성분에 해당하는지를 취해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B번의 예문은 이제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가 나오는데요. 이 마이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의 그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리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면 뜻이 없으니까 이때 이는 그냥 음절에 불과해요. 그런데 꽁이 더 이는 우리가 일개미, 꽁마이를 줄여서 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는 마이를 대체하게 되는 지엔청 위수, 야수어 위수가 된다. 그럼 이때는 하나의 단독의 어소로 본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음절이었는데 여기서는 어소가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란디의 바이, 바이즈더 바이, 바이창더 바이, 헤바이 펀밍더 바이, 쓰거 바이가 있는데요. 바이란디 같은 경우는 블렌디라고 하는 술 이름을 그냥 나타내는 거고 이 세 개가 모여야 비로소 그 뜻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하나의 음절에 불과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바이지우라고 하면 백주라고 하는 그냥 술 이름이잖아요. 의미의 전체성을 가지니까 바이지우 전체가 단어가 되고 이때 구성하는 바이는 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는 바이서더 지우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백주 50도 넘는 그 독한 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장에 불가능해서 단어로 본다. 근데 달리 이와 달리 바이치앙 같은 경우에는 소요 바이서더 치앙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와 구인지의 여부는 의미의 전체성 그리고 구조의 분리 가능성에 둔다. 그럼 바이치앙 같은 경우는 바이서더 지앙이나 바이치앙이나 뜻이 같은데 바이지우는 바이서더 지와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확장되지 않거나 혹은 확장된 후에 의미가 변질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봐야 돼서 이 단어를 구성하는 바이는 이제 어소가 된다. 근데 바이치앙 자체는 단어와 단어 의미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바이는 단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헤이바이 편밍이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성어가 되고 이 성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는 단어가 되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성어 자체는 그 하나하나의 어소의 의미를 단순히 더한 게 아니라 심층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능상은 단어에 상당하게 된다. 즉 구조상으로는 얘는 단어 플러스해서 이 전체가 구가 되지만 기능상은 단어에 이제 상당하게 된다. 그리고 슈어프가 있고 슈어보프가 있으면 슈어프 자체는 말을 해서 설득하다라는 이제 보충형의 복합사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슈어보후, 슈어더후 이런 식으로 확장하게 되면 뜻이 변질되게 돼요. 근데 슈어보후라고 하면은 슈어에서 후의 단계에 일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이제 더한 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6번 문제는 완약파, 후방파, 경률파 이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당시 송사 원곡 비교하는 거 한 문제 안에 내봤어요. 6번. 다음부터 1번부터 3번은 각각 이제 운문을 대표하는 이제 주요 문인 작가의 3개의 작품이고요. 다음을 읽고 각각 1번부터 3번의 주제를 적고 그리고 각 속해 있는 체제의 차이점에 따라서 소재, 형식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서술을 하시고 이 장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할 때 반드시 자수, 평칙, 그리고 용미라고 해가지고서는 아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착표를 해라. 마지막으로 이 품격을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이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A번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시와는 다르고 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와는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와 시와 곡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의 변형된 형태이다. 그래서 진나라 때에 이르게 되면서 진 때부터 원의 그 소리가 중국으로 이제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호악, 오랑캐 음악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우자 치지인이라고 해서 시끄럽고 잡되고 처량하고 그 다음에 빨라가지고서는 이제 사로서는 이것을 맞출 수가 없어서 신성, 새로운 신성으로서 새로운 곡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신성은 취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잘 보이려고 했다. 새롭게 곡이라는 걸 지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원대 때에 이제 북쪽의 오랑캐인 달달족이 사용했던 악기로는 여기서 쟁이 있고 진이 있고 비파가 있고 호금이 있고 훈불사라고 해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 곡으로 이제 곡을 연주하는 데 쓰였고 한인들이 쓴 악기와는 전혀 달랐다. 그래서 곡이 기존에 쓰였던 사와는 전혀 다른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사곡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시사곡 비교하고 또 이제 품격에 따라 이 세 작품을 비교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원의 보부도안이라는 곡표에 맞춘 거죠. 그래서 포이종 내가 포의라고 해서 평민들이 주로 이 면으로 만든 옷을 입기 때문에 포의라고 하면 평민을 가리켜요. 그래서 내가 평민의 몸으로 영웅에게 감히 묻노니
옛날부터 그 왕들이 도모했어요. 폐업이라고 해서 천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했는데 청허용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벼랑 기장이 들쭉날쭉 하고 그 안에 6대의 궁이 파묻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나무, 오동나무가 수천 개의 무덤을 이루고 있다. 멀리 가까이. 즉 여기에 폐업을 이룬답시고 너무나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다 보니까 6대에 걸쳐서 여기에 무덤들이 즐비하다. 그러니 이것이 이창유어마 악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주제 자체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원곡이고요. 작가가 이제 왕투빠이에가 이제 가져다주는 역사의 흥망에 대한 허무주의를 토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은 강디의 안시앙이라는 국표에 맞춘 지우시 위에서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강디는 대표적인 경률사파의 작가이고요. 경률사파도 기본적인 품격은 완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우시 위에서라고 하면 그 옛날의 달빛은 그래서 판지 판장워 몇 번이나 나를 수한 지 판장워 몇 번이나 나를 비추었던가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비엔 라고 하면 메이비에는 매화나무가 우거진 그 근처에서 피를 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환치 위러는 옷과 같이 흰 아름다운 여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고운임을 불러가지고서는 뽀관칭한 그다음 반띠라고 하면 춥던지 뭐 그 춥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추위 같은 것들 나타내는 거죠. 추위에 상관없이 님을 불러서 내가 그 매화나무 가지를 꺾었다라는 것이고요. 하손 사람 이름이어서 하손 같은 이 몸도 이제는 이미 다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바람을 이미 잊었어요. 그래서 춘풍 속에서 습이 살을 쓰고 그것을 읊조리던 것을 이미 잊었다. 그래서 딴과이다 주와이 슈화라고 해서 그러나 그 뭐를 탓하는 거예요. 저 대나무 밑에 대나무 바깥에 드문드문 핀 꽃. 예. 그래서 시앙리는 야오시라고 해서 그 향기가 그 대나무 돗자리 핀대 위로 스며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찌앙궈라고 하면은 그 강가의 마을 같은 경우엔 정지지 너무나 고요해서 탄지 위 그 루야오라고 해서 뭐 고향에 뭔가 편지나 이런 것들을 붙이려고 해도 그 길이 너무나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쉬 추지라서 밤새 내린 눈이 이제 막 쌓였고요. 자, 그래서 최준이치라고 하면 이 비치로 만든 술잔 이거를 보노라니 내가 쉽게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치 술잔을 들고 내가 막 울고 싶은데 홍어라고 하면 붉은 꽃봉오리가 우연 아무 말 없이 끙시앙이 내 옛 추억을 기억을 더 떠올리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장지청 시쇼추라고 하면은 옛날에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있었던 그곳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첸슈야라고 하면 청구루의 그 나무들이 누르고 있었어요. 뭐를 시호한비라고 해서 서호의 그 푸르른 물을 짓누르고 있었던가, 즉 서호가 흐르고 있고 그 위에 수천 그루의 나무가 흐드러지게 피고 있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서로 손을 잡고 거닐었지. 그 추억을 떠올리니까 내가 술잔을 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때 봤었던 그 붉은 꽃봉오리를 보니까 다시 생각에 잠기면서 그래서 요偏偏 추이진예 그래서 또 그 꽃잎이 한 잎씩 흩날리는 걸 보니까 이제 또 그 꽃이 다지는 걸 보니까 지시지한다. 예. 그 꽃잎이 한 잎 한 잎 바람에 떨어지고 나니 우리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진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매화꽃 을 사람의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헤어진 님에 대한 그리움, 옛것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고적의 새하고 변세시 되겠죠. 그래서 제슈 후인주인이라고 하면 이 제슈는 그 말에게 뭐 안장이라든가 뭐 이런 장식 같은 것들을 위에 달고 그 다음에 그 이제偏偏 날듯이 추 종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과 같은 말에 안장이나 짐을 묶고 난 다음에 날듯이 그 군대 전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채피의 왕진노. 그래서 그 왕 천자의 그 노기의 그 기대서, 그러니까 뭐 천자의 권위의 기대서, 즉 왕이 뭐 천하 폐업을 위해서 어디를 진격하라 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겠죠. 이것에 기대서 후이 짱준숑이라고 해가지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 장군의 그 위용을 한 번 더 기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을 따라서 장군의 그 명을 따라서 이제 군대를 나아가는 그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왕고레인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출정을 하거나 할 때 막 북을 울리잖아요. 근데 그 북에 수만 개의 그 북을 울리는 소리가 땅을 지축을 뒤흔들고 치엔치 고샹펑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보병들이 깃대를 들고 걷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보병들이 일으키는 그 어떤 불꽃처럼 일으키는 그 깃대가 불꽃처럼 그 바람에 막 이제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 그 붉은 깃대가 이제 불을 일으키듯이 이제 막 번져 나가고 그다음에 루룬주 슈앙거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해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마치 서리발과 같은 그 방패 이런 것들이 마치 해가 이제 돌듯이 이렇게 있고 서로 겹쳐지고 위에 포 旋吊공 그 다음에 이 달에 흐르는 혼 이런 것들은 마치 그 걸려있는 각군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서로 이제 서리발처럼 창을 부딪히고 싸우고 또 이제 밤이 되면은 그 달빛이 거대한 각궁처럼 초승달의 모양을 그 각궁 화살의 활에 이제 비유한 거죠. 각궁처럼 걸려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변경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병영의 그런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요. 칭하이 쩐윈자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푸르른 바다에 어떤 그런 진영은 이제 구름과 같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고 헤이샨 빙치 총이라고 해서 그 흑산에 있는 그 살기는 기세등등하다. 그래서 짠한이라고 하는 되게 뭔가 이렇게 고취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한참 때 이르러서는 태백은 이제 별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타이바이가 높은 곳에 떠올랐다가 짠바 전쟁이 멈추고 나면 이 마오토우가 콩에 걸린다. 그래서 마오토우도 별자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완리 부시스 내가 이 만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자더 전공 하루아침에 성공 성명, 그러니까 내 이름을 널리 알릴 수도 있으리라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장군으로 인해서 전쟁이 이겼다. 그러면 영웅으로 추대받으면서 그의 초상 같은 것들이 기린각, 조정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조정에 들어서도 민관공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대신들의 천자의 그런 그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지위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샤 시앙원시 그래서 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천하를 제패하고 공을 세워가지고 여기 금이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인들을 향해서 크게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징 허주치용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대들이 이런 경서 이런 것들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그렇게 연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 왜知道옛 사람들이 이러한 도에 미개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왕왕 정라왕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그냥 늙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이제 뭐 전쟁을 통해서 공을 세우는 것이 더 문인들이 막 그 육아경전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전쟁의 그런 묘사를 통해서 작가의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비분한 그런 그 호방한 기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번이 이제 그 고적의 이제 그런 그 당시 변세시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이 부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적의 변세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송사, 강기에 이제 안시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송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치원의 뽀부도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원곡이 되겠죠. 그럼 이것에 이제 제재상의 차이점을 나타나게 보면, 당시 같은 경우는 5원이든 7원이든 그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송사나 원곡은 장도 안 보이, 장도 안 주의. 그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장단구이다. 근데 원곡은 또 사에 비해서 춘자를 붙일 수 있어서 더 대규모 장편의 창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평칙에 있어서 당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평상 거입 사성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평칙의 배열에 신경을 쓰는데 송사 같은 경우에는 평상 거입 사성을 사용을 하고 평성 측성이 통합이 안 되는데 반해서 원곡은 입성이 사라지고 이제 평상 거를 쓰는데 이때 용은 환우는 안 되지만 이제 그 평성과 측성을 서로 섞어서 아분을 하는 통합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도 일운도죠. 아분이 안 된다. 아분을 하게 되면 환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품격 자체는 당신은 이제 뭐 비분관계하고 혹은 처연하고 청신하고 자연스럽고 이런 거 다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고적의 세아곡 같은 경우에는 비분, 호방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서 여기서의 품격은 호방관계하다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송사는 이제 관계 완약사였기 때문에 완약을 정종을 하고 이때 원곡은 마치원의 호방 파에 해당하는 그 산곡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호방에 해당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작품이 이제 호방한 품격으로 동일하고 요거는 이제 완약한 품격으로 그 품격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4, 6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